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이직 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한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정년 퇴직 때까지 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때 입사를 해서 노년기까지 일을 했던 경우나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주 좋아서 혹은 뭐 연봉이 좋거나 복지가 아주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평생 직장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이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인식,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들도 한 직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직률은 더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들도 대부분 대형 병원에 입사하기를 원해서 그 입사를 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다른 어떤 업종으로 경력직으로 해서 전환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중소병원이나 노인병원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휴간호사들은 교육을 받고 나면 대형 병원으로 입사가 어렵고 대부분 중소병원이나 노인병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휴간호사들의 어떤 이직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봉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비해서 연봉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신규 간호사들이나 유휴 간호사들은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공백이 길기 때문에 그 연봉 책정이 좀 더 낮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경력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그 한 직장에서 있을 때에 내가 받게 되는 급여가 한 5년이 지났을 때, 뭐 3년이 지났을 때, 어, 이제 그 연봉을 바라봤을 때 이직을 하는 편이 좀 더 빠르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휴간호사들이 그 첫 병원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경력간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경력간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유휴간호사로 이 병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지 못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경력 간호사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지금 이 병원보다 또는 이제 다른 분야 같은 노인병원이지만 분야가 조금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간호사들의 이직은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직이 적절한 인터벌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잘 찾아서 이직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간호사 자신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의 이직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런데 자꾸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다면 적응을 잘 못하는 간호사로 이미지가 남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그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어떤 병원에 대한 어떤 정보 부족,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복지에 관련된 어떤
정보에 관련된 부족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 어떤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직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나 스스로가 한 직장에서 제대로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극복해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 병원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게 힘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도 또 다른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면담이나 대화 혹은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타인 때문에 옮긴다라는 것은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부적인 어떤 근무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임으로써 병원에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직으로 인해서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봉입니다. 연봉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연봉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간호 인력을 구하는 공고를 보실 때 제시된 연봉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때로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퇴직금과 나이트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책정되어 있는 연봉이 제대로 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병원보다 좀 더 많은 페이를 올려서 갈 수 있는 곳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마지막 근무하기 3 내지 5개월 정도에 받은 급여를 통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산정한다는 것은 내가 정확한 급여를 알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게 나이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갔을 때 나이트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나이트캡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가를 썼을 때, 연차를 사용했을 때 나이트를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나이트 수당을 받는다라고 쳐도 병원에서 공고되어 있던 그 연봉보다 더 적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봉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문의를 해보시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호 업무 환경입니다. 면접을 하시고 나서, 면접을 보고 나서 이 병원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시기 전에 병원을 꼭 둘러보시기를 권유드려요. 간호사 처치실, 스테이션, EMR 사용 여부, 간호사 탈의실, 그리고 나이트 근무 시 휴식 시간, 또 휴식 장소. 특히 탈의실의 위치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간호사 탈의실은 병동마다 위치가 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물건을 거기에다가 두고 그것을 가지러 가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물건들을 병원 업무에 필요시마다 보관하기 위해서 탈의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동마다 탈의실을 위치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상치 못하게 탈의실을 병동마다 두지 않고 한쪽에 모든 간호사들이 다 한 곳에서 탈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많이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비상으로 놔두는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러 갈 때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탈의실이라는 곳은
어쨌든 수간호사들과 은밀한 면담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이 나이트 업무 때 개별적으로 교대로 휴식 시간을 갖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탈의실이 좀 가까이 있지 않고 좀 멀리 있다라는 것은 막상 알고 갔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갔을 때 내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큰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그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로서 어떤 프라이드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정 휴식 시간입니다. 그 법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접 시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줍니다.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특히 나이트 업무는 2시간씩 교대로 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막상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면담을 통해서 왜 면접 시에 봤던 내용과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계속 되물어서 그게 확인된 후에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주변에 뭐 이직을 하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이제 법적인 휴식 시간을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서는 나도 내가 어떤 업무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원의 복지 문제입니다. 부득이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병원에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어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전 병원에는 당연히 주어졌던 것인데 왜 지금 이 병원에서는 주지 않냐라고 따지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사항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뭐 오너의 재량인 거죠. 그 복지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이었습니다. 보수교육은 간호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요. 하루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병원은 이 보수교육에 관련된 오프를 주는 병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수교육을 받고 왔을 때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보수교육 오프를 주지 않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육 오프가 제대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절의 오프와 미지급 오프에 관련된 수당입니다. 병원마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노동절에 못 쉬게 되면 대체 휴무라도 주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주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오프는 다음 달을 이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당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병원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인력이 금방 구해진다라는 보장이 있다라면 병원 사정과 또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사정을 잘 고려해서 좀 좋게 합의하에 오프를 이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는 여건이라 한다면은 오프를 계속해서 이월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오프를 이월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는 그런 조건의 병원에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지급 오프 수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물어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직원 주차입니다. 도심에 있는 병원들 중에는 오래된 병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따로 구비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이 주차 시설을 따로 이제 매입을 해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유간호사분들은 이제 가사와 또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바로 병원이 코앞에 있지 않은 이상은 개인 차를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 비용을 내가 부담할 만큼 내가 정말 입사하고 싶은 병원이다라고 한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미리 설명을 듣게 된다면. 하지만 그걸 전혀 모르고 입사를 했는데 월급에서 주차 비용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는 굉장한 불쾌감을 주게 되고 그 이외에 다른 복지가 괜찮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란다면 이것도 퇴사를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잘 알아보고 온 간호사들 중에서는요. 주차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꺼리는 간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간호사 한 명이 공백이 생겼을 때 다시 메워지게 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입사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병원 측과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거나 또 내가 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연봉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일반 요양병원에 있는데 재활 전문 병원으로 가고 싶다. 혹은 치매 전문 병원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연봉도 아니고 연차도 아니고 그저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유간호사분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는 좀 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또 경력 간호사로서 대우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에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병원을 잘못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간호사 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이 시간이 내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서 나에게 경력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내가 경력 간호사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불려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많이 힘든 시간이겠지만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좀 더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임한다라면은 앞으로 내가 이직을 했을 때에도 좀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조건으로 또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